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모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0만 명 이상, 탈모 관련 시장의 추산 규모는 4조 원대라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겐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탈모, 이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탈모 질문에 앞서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의 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카락이 한번 나서 빠질 때까지의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모낭에서 총 몇 번이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발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자라는 게서 바닥에서 나오는 분수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쭉 자라 탈락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쭉 자랐다가 탈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몸에 있는 털의 길이가 머리카락은 길고 눈썹이나 속눈썹이 짧은 이유는 성장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피 모발은 성장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잡는다 치면 한 달에 대략 한 1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2cm. 여자분들 아무리 머리카락을 길게 오랫동안 기른다 해도 한 60cm 정도, 허리 아래쪽까지 정도 어느 정도가 최대이고, 간혹 이제 해외 토픽에서 발끝까지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발 주기에 고장난 분들이죠. 네, 저도 상당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편인데요.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뿌리 같은 게 딸려 나오면은 다시는 안 자란다, 이런 속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카락이 보통 한 20개 정도를 살짝 당겨봤을 때 한두 개 정도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은 휴지기에 있는 모발입니다. 그거는 바닥에 까맣게 되어 있고, 머리카락을 이제 뽑아 보셨나요? 네, 뽑아본 적도 예, 있죠. 뽑게 되면 맨 밑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게 모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뽑게 되면 맨 밑에 자란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대략 한 10개를 뽑게 되면 한 7개나 8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의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흰머리 한다고 제가 쪽집게로 뽑는 분들 가끔 있는데, 흰머리 뽑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나중에는 흰머리라 좋으니까 나게 하려고 하시는데, 뽑게 되면 뿌리가 뽑히니까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저도 사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빠져야지 탈모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머리카락이 보통 어느 정도 빠져야지 저희가 탈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동양인들 같으면 하루에 한 100개 정도가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양인들 모발은 한 10만 개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백인들은 좀 더 많아요. 한 12만 개 정도 이해하는데, 성장기 모발이 한 90% 정도이고, 한 10% 정도가 휴지기, 예비군이 되는 거죠. 한 10% 정도가 쉬고 있는데, 그 10%니까 이제 10,000개 정도 되는 거죠. 10,000개의 1%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 정도가 계속 탈락하고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근데 100개가 넘게 된다 한다면 그게 탈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있군요. 그러면은 탈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왜 머리카락이 얇아진다던가 머리숱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피부가 주름이 하나씩 늘듯이 모발의 노화라는 게 모발 수가 점점 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발이 언제 생기느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모발 생기는 것은 임신 한 7주 내지 8주경에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8주 사이에 팔다리가 생기고 그 이후에 장기가 생기듯이 그 시기가 지나자마자 바로 표면에서부터 두피가 자라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모발을 미니 장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생 후에 팔다리가 다시 새로운 게 생기지 않듯이 모발도 새로 생기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기만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염증이 생겨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모발만 본다 한다면 인생의 정점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30 중반 정도가 피크이고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줄게 되죠. 줄게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45세에서 한 55세 사이가 한번 계단식을 하면 뚝 떨어지게 돼요. 그 이유는 폐경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폐경기를 전후해갖고 여성 호르몬 기본적으로 탈모 방지 효과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 감소되면서 탈모 본격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모발이 주는 것은 그건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모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균일하게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두피의 특정 부분, 뭐 가운데라든가 이런 부분만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보통 흔히 말씀하신 탈모증은 유전성 탈모증이죠. 그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를 이해하는 것이고, 남성형 탈모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머리를 이야기하는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전체 탈모증의 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흔히 이야기하는 게 탈모증이 그런 탈모증이고, 그 외에 이제 다음은 흔한 탈모증이 원형 탈모증, 보통 둥글게 빠지는 탈모증이고, 원형 탈모증이 타입이 여러 타입인데 이제 한두 개 정도 빠지는 타입도 있고 머리 전체가 다 빠지는 타입 혹은 온몸에 다 빠지는 타입이 있는데, 원형 탈모증은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전성 탈모는 호르몬에 관련된 것이고 원형 탈모증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질환인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휴지기 탈모증이라 해갖고 여자분들 아기 낳고 출산 후에 그때 많이 한번 빠지거나 아니면 그 다이어트를 좀 빠르게 다이어트 한다든지 약제 관련 있는 그런 휴지기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은 모발 주기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모발이 성장기에 있던 것이 잠시 쉬었다가 몸이 회복을 하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런 탈모증이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고, 그 외에 뭐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루푸스 그런 면역 질환들,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런 흉터, 모낭 자체가 점점 소실돼 버리는 그런 흉터성 탈모증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탈모 중에 하나인 유전성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심이 많으시죠. 네, 이 유전성 탈모가 유전적인 송인이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탈모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도 받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유전성 탈모는 기본적으로 100% 유전에 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발현을 하냐, 아니면 가볍게 발현을 하냐, 혹은 잠복되어 있느냐, 요건 개인차가 있어요. 그거는 후생 유전학적인 그런 이야기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전성 탈모증의 원인은 크게 저희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가족적인 소인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의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더 어린 나이 잘 생기지 않죠. 보통 한 20대 중반 이후에 시작해서 갈수록 점점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때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게 남성 호르몬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남성 호르몬 중에서 DHT,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중에 이제 특정한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유전성 탈모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많죠. 남자분들 보통 2배 정도로 봅니다. 젊은 나이 때는 그렇고 나이가 들면 비슷해져요. 그 이유가 남성 호르몬들이 이제 남자분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여자분들도 남성 호르몬 일부 나오긴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친다 한다면 한국인 남성들은 50대에서 대략 한 25%, 30%, 한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자분들은 탈모가 있고 여자분들은 그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60대, 70대가 되면 그 비율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50대는 적지만 60대, 70대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60대, 70대 되면 대략 50대 이상 정도가 탈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외래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인데요. 탈모의 그 유전형 탈모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가 보통 한 세대 건너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탈모였으면 아버지는 탈모가 아니지만 나는 탈모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부계 쪽보다는 모계 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설들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선 유전하게 되니까 뭐 격세 유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조금 맞지는 않고요. 근데 그게 얼만큼 드러나느냐, 이건 개인 차이 있죠. 생활 습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식이 습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모계 유전에 대해서 있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분들 같으면
유전자를 성영sep체를 XY를 받게 되는데 X가 어머니로부터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 안드로겐 리셉터가 바로 X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계 쪽으로부터 오는 그런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 중에 있으면 무조건 본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뉴스에 보험공단에서 한 자료를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여성용 탈모가 거의 전체 인구의 45% 정도의 그 여성 탈모증 환자가 있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근데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하고는 좀 다른 특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특성들 외에도 혹시 어떤 다른 특성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유전성 탈모에 대해서는 그 패턴을 보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M자 형태로 올라가는 타입이 있고, 가운데 흔히 말하는 소갈머리 이렇게 있는 이런 타입이 보이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앞머리 헤어라인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잘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여자분들은 앞머리 헤어라인 쪽에 그 아로마테이즈를 하는 유전자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는 그 남성 호르몬을 약화시키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앞머리 헤어라인은 잘 유지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횡하게 되는 그런 타입, 특징적인 타입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라 해갖고 앞머리 조금 폭이 조금 넓게 탈모가 있으면서 가운데 부분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 보통 여자분들은 패턴을 보이죠. 예. 여자들은 탈모가 생겨도 앞머리랑 뒷머리는 유지가 되는데 되는군요. 가운데 부분이 좀 빠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유전성 탈모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전성 탈모가 막 시작되기 전에 좀 초기에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막고 싶을 텐데요. 이렇게 초기 증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들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보통 머리숱이 주는 것, 숫자 주는 거에 이전에 가늘어지는 게 먼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분들 보면 젊은 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으니까 이 돼지털 같다고 해서 뻣뻣해서 머리 빗질이 잘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머리숱이 빗질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빗질이 잘 된다, 잘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소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 모낭이 이렇게 있으면 모낭 바로 옆에 피지선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이게 모낭은 작아지면서 옆에 있는 피지선이 커져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보통 탈모의 초기 증상이 좀 약간 유분이 더 많아지고 피지 분비가 늘어난다, 약간 기름기 낀다, 그런 증상이 흔하죠. 그래서 본인이 평소보다 빗질하는데 쉽게 머리 넘어가고 약간 유분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한다면 탈모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즘에 빗질이 잘 돼서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좀 불안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중년 이후 40, 50대 이후에 주로 환자분들이 탈모가 생겼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외래를 보다 보면은 20, 30대에도 탈모가 생긴다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이렇게 탈모 연령층이 낮아지는 데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보통 탈모가 시작하는 제일 많은 연령층은 2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되는데, 점점 빨라지는 추세죠. 그 이유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최근 논문을 보면 2차 성징하고 사춘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보통 탈모는 2차 성징이 있은 후에 한 10년 정도 후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에 빨라지기 때문에 점점 탈모가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죠. 20, 30대 탈모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탈모가 빨리 생기면은 이 탈모 진행 속도도 남들보다 빠르다고 들었는데 라는 얘기들이세요. 그게 사실인가요? 탈모는 노화 현상이 말씀드렸는데, 노화는 일방통행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 시작하게 되면 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한 대로 계속 진행을 하죠. 서울대학교
신한대학교병원 건강톡톡 탈모. 첫 번째 시간에는 탈모의 종류와 유전성 탈모의 원인, 증상, 남녀 차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성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가은교,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피부과 권우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